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오늘 7월 9일 오늘 아침에 그 구독자 수 2만 분을 돌파했습니다.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 저희 그 송국근의 혼술이 좀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좀 지루하지 않게 의미 있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포맷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출연진도 좀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만간 새롭게 선보이는 송국근의 혼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뭐 취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옥중 정치를 시작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이 외부에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 메시지가 어떻게 외부로 나가게 그 채널이 어떤 것인지, 유일하게 만난다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취재도 하고 확인도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여부, 실제로 옥중 정치를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또 구상은 뭐냐, 보수 대통합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내년 총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뭐 내년 총선은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이른바 박심이 종속 변수가 아니고 지금 상수로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매체 보도가 나온 뒤에 제가 추가로 좀 개별 취재를 해서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의 영입할 인사로 약 50명의 이 영입 대상을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이 영입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영입 리스트에 들어간 대부분은 과거에 친박계 정치인이거나 또는 관료 출신이거나 또는 어제 새롭게 문화계 인사도 포함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 명단에 포함됐던 분들 몇 사람을 취재를 해서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영입을 해서 뭐 어떤 선거구에 출마를 시키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명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올라가면은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묵인하는 것으로 수긍을 하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취재했던 그 영입 대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몇 사람을 더 취재를 했는데요. 어떤 제가 장관급 인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장관급을 지낸 고위 인사, 제가 그분께 취재를 하고 나서 이거 실명으로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는 실명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나중에는 실명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급 인사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조은진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자,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채널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유영하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냥 다른 채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장관급 인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급 인사 이야기의 핵심은 박심은 분명히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대비한 의중, 이것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전파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뭐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의중,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장관급 인사 이야기도 다른 영입대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사람을 콕 찍어서 여기저기 보내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유영하 변호사가 가령 이렇게 어종을 모아서 다른 그 지지자들,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의 어종을 모아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은진 대표든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구치소 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을 보내든 하면은 이 반응이 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소신껏 하세요. 또는 이 반응을 우리가 열심히 해보세요.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구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박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관급을 지낸 인사의 이야기죠. 또 하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왜곡할 가능성, 왜곡하거나 좀 정치 용어로 뭐 마사지 한다고 그럽니다. 좀 이렇게 입맛에 맞게 좀 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언론에 흘리거나, 좀 언론 브리핑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흘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공화당 쪽 정치인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좀 왜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화당 지도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왜곡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장관급 인사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유영하는 전문 정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총선에 한번 출마를 한 적은 있지만은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순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믿고 바깥으로 나가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측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만 만나는데, 만약에 유영하가 전문 정치꾼이라면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막 왜곡도 하고 또 뭐 우리 공화당 간부들과 지도부와 또 상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유영하 변호사는 개인 인물이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나와서 뭐 흘리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옥중으로 계속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안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50명 리스트설이나 우리 공화당 창당 그 장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이런 보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낼 텐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런 뜻이 없었다면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면 중단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뭐 그 강도, 수위, 방식은 또 별개 문제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박심은 있고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가 되죠. 그렇다면 옥중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 시절부터 잘 아는 사람들,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급을 지닌 이 인사의 설명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보수 우파가 단합되기를 2년 동안 기다렸다. 본인은 그렇게 됐지만은 또 우리 정치권에서 보수 우파가 다시 단합을 해서 또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한국당이 그런 역할의 중심에서 하기를 2년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2년 동안도 계속 분열이 됐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관급을 지낸 인사의 유추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유추죠. 그리고 또 한국당이 분열되면서 그 원인을 다시 본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책임 있는 것처럼 계속 전가를 한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한국당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가 다시 정체가 되고 또 민주당에 비해서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당이 보수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장관급 인사를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장관급 인사를 지낸 제가 제 취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보수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본인이 옥중 정치를 하게 됐다는 것이 이 유추고요. 또 하나는 이 장관급 인사가 그런 생각을 했던다. 이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재판에 안 나오지만 그전에 재판에 나올 때는 재판을 할 때마다 같이 방청석에서 앉아서 봤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청석에서 본 재판 내용 그리고 언론 보도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재판정에서는 분명히 A라는 이야기도 하고 A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는 다 B라는 상황과 B라는 이야기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 또 지금도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진실을 왜곡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현실 정치에서 세력을 갖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장관급을 지낸 인사의 분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옥중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를 하고 그 전파되는 것이 진실인지 왜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이 파급력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옥중 정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보수 지형이 다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통하면서. 그리고 또 보수 지형뿐이 아니고 총선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지형이 그려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종속 변수를 넘어서 거의 상수로 돼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 박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정치 문제,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건근의 혼술이었습니다.